네, 안녕하세요. 2020년 11월 12일 오늘의 축구 뉴스를 전해드리는 조던 HD입니다. 저는 매일 저녁 8시 카카오TV, 유튜브,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각 플랫폼에서 방송 시간대인 저녁 8시에 조던 HD로 검색해 보시면 라이브 방송을 또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제가 녹화하는 일자는 이제 11일인데 오늘 빼빼로 데이거든요. 뭐 사실 뭐 빼빼로 데이인데 빼빼로 받아본 적 없어가지고 특별하진 않지만 아무튼 오늘 뭐 빼빼로 데이라는 말 그리고 그냥 한 거예요. 네. 난 또 뭐 할 말 있었는데 뭐였더라? 별로 중요한 말 아니었어요.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 오늘 뉴스 초반에는 살짝 이제 주말에 있던 경기들 몇 개 돌아보는 게 있는데 그 위에 뭐 초반에 몇 개 말고는 다 최신 뉴스니까 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어제 하루 이제 뉴스 안 했고 뭐 어제 하루 안 했으니까 그거 이제 안 한 거가 몇 개 추가된 거예요. 네. 네, 안녕하세요. 조용히 리그에서 최고의 크로서 중에 한 명이 돼가고 있는 첼시의 리스 제임스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올해 초 1월에 번리전 경기 후에 램파드 감독은 리스 제임스가 첼시에서 와이드 공격 플레이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큰 역할을 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리스 제임스는 계속해서 좋은 크로스를 올리면서 리그에서 손에 꼽히는 크로서로 등극했고 이 옵타에 따르면 올 시즌 리스 제임스는 90분당 평균 6.75개 크로스를 뿌려주고 있고 그 중에 1.59개를 59개를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발음도 안 좋네. 죄송합니다. 이는 모든 부분 리그 1위에 해당하는 수치이고 지난 시즌 리스 제임스가 5.47개를 시도해서 1.25개를 성공했는데 올 시즌은 벌써 6.75개를 시도해서 1.59개를 성공한 거니까 상당히 기록이 많이 발전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라이트백이자 리스 제임스와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 리버풀의 아놀드가 올 시즌에는 5.29개를 시도하면서 성공률이 1개 정도, 1 정도를 이제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든 수치에서 리스 제임스가 아놀드보다 좋은 수치를 가져가고 있고 올 시즌 아놀드가 좀 굴곡이 있어요. 현재 아놀드는 부상 때문에 당분간 경기도 못 나올 텐데 아무튼 리버풀의 아놀드가 한창 좋았을 때, 한창 폼이 좋았을 때의 상황은 아니다. 뭐 지친 것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리버풀의 전술이나 아놀드의 스타일이 조금 이제 분석이 된 걸 수도 있을 테고 그거에 반해서 리스 제임스는 저번 시즌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좋은 거죠. 네, 램파드 입장에서도. 원래 풀백이 항상 걱정이 많았던 감독인데 왼쪽에는 벤치렐이 왔고 오른쪽에는 이제 리스 제임스가 잘 해주고 있으니까 네, 첼시에게는 또 네, 좋은 소식이고 요즘 첼시가 좋은 소식들이 많아요. 네, 성적도 그렇고 이래저래 좀 첼시는 많이 본 궤도에 올라가는 느낌이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바르셀로나의 안수 파티가 왼쪽 무릎 반월판에 파열되었습니다. 이제 스페인 하비미구엘 부상 관련해서 공신력이 아주 높은 기자가 전했고 실제로 지금은 이제 오피셜 발표도 났어요. 바르셀로나에서 안수 파티가 레알 베티스전에서 부상을 당했고 진행한 검사 결과 왼쪽 무릎 반월판 파열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치료 계획이 좀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현재 모든 것은 안수 파티가 반월판 수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어제 수술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술 회복 기간은 안수 파티가 좀 어린데 어린 걸 감안해도 이제 이쪽 수술은 처음이다 보니까 안수 파티가 한 3개월, 빠르면 3개월, 늦으면 4, 5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해요. 현재 안수 파티가 지금 뭐
라리가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지금 시점에서 안스파티가 득점 랭킹 2위에 올라가 있는 선수고 바르셀로나에서도 중요한 선수고 앞으로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4개월 잡는다고 쳐도 지금 11월 달이니까 12, 1, 2, 3월 달 초? 지금 11월 달 남은 것도 있으니까. 근데 모르죠. 또 이제 부상이 더딜 수가 있는 거고 요즘에는 코로나 시국이라 막 이제 훈련, 회복 훈련 이런 거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대요. 병원에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병원 가는 것도 사실 위험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래저래. 그래서 일단 수술은 어제 진행이 되었고 안스파티가 반월판 부상을 당해서 당분간은 좀 볼 수 없을 거다. 네. 분위기가 많이 안 좋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다 비슷해요. 유럽이나 뭐 아시아도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선수들이 휴식을 못 가지고 경기를 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유럽은 다 휴식기 거의 없이 지금 다시 새 시즌 시작해서 하는 건데 그러면 다 똑같은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선수들이 체력이 지치니까 수비할 때도 태클이 들어갈 때 집중력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게 그냥 집중하고 태클이 들어가도 공만 따낼 수 있을까 말까인데 지금은 선수들이 그냥 뭐 정신력이 해이해졌다는 게 아니라 몸이 피곤하니까 뭘 하려고 해도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이제 플레이가 공격이건 수비건 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수비에서는 이제 그런 반칙들이 자꾸 나오다 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다치고 지금 모든 많은 선수들이 다치고 있어요. 이게 안스파티만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리그, 그러니까 유럽의 다양한 리그들에서 많은 부상자가 계속 나오는 게 결국 수비수들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면서 집중력이 저하되고 그 집중력 저하되는 게 이제 막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태클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태클이 최후 보루인 태클이 좀 위험하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막 그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잉글랜드 그런 얘기지. 잉글랜드에서는 이제 교체 카드를 다른 유럽처럼 이제 5장을 쓰지 못하고 3장만 쓰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가장 최근에 이제 펩이랑 클롭이었죠. 둘 다 그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가뜩이나 선수들이 필요한데 교체카드 3장만으로는 너무 힘들다. 시즌을 꾸려가기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 5장으로 바꾸는 걸로 다른 라리가나 분데스나 뭐 리강처럼 교체카드를 조금 더 늘려야 되고 5장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자원에 들어갈 수 있는 자원들. 그러니까 이 기본 매치 엔트리의 선수들이 더 이제 데려올 수 있도록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프리미어리그는 좀 그게 부정적인 입장이라. 일단은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안스파티가 좀 장기간 팀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에서는 이 반월판 부상을 많이 입었던 선수가 조현우 골키퍼가 있어요. 조현우 골키퍼가 지금도 공중볼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받죠. 네. 근데 이제 반월판 부상을 입으면 뭐 점프를 못 뛴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골키퍼는 계속적으로 공의 방향 때문에 시야가 바뀌잖아요. 뭐 왼쪽 보다가 중앙 보다 오른쪽 보다를 항상 이렇게 주시하면서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잔발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반월판 부상을 입으면 그 꺾는 게 힘들어요. 꺾는 게. 그거에 약간 뭐 어린 선수니까 얘는 뭐 상관없겠지만 조현우 선수는 반월판 수술만 2번을 했고 나이가 좀 그래도 있는 편이니까 어린 선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공중볼에 대한 뭐 트라우마까지는 아니겠지만 본인이 이제 좀 많이 어려워하죠. 그래서 공중볼에 대한 항상 이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그 반월판 부상 이유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조현우하고 안스파티는 포지션이 극과 극이니까 이 선수는 공격수고 이 조현우는 이제 골키퍼니까 좀 다른데 그래도 네. 돌아와 봐야 알 것 같아요. 뭐 지금 뭐 어리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돌아와 보고 본인이 이제 회복 훈련 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훈련 스타일 하는 거, 플레이 스타일이 또 이것 때문에 바뀔 수도 있으니까 반월판 부상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 플레이 스타일이 좀 뭐 약간 횡 이런 걸 좀 많이 썼다면 이제는 뭐 좀 이게 스피드를 이용한 직선적인 것만 할 수도 있고 스피드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이제 복귀하고 나서의 플레이를 봐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도비야 뭐야?
첼시는 이제 하킴 지에가 2도움을 기록하면서 셰필드와의 경기에서 4대1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첼시가 하킴 지에 의해 맹활약에 힘입어 셰필드로 완파했고, 첼시는 스탠포드 브리지에서 열렸던 이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4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하킴 지에가 이날 2도움을 또 기록하면서 첼시는 5위까지 올라가게 되었고요. 첼시는 이날 경기에서 4-3-3을 가지고 나왔고, 셰필드는 원래 잘 쓰던 3-5-2를 가지고 왔습니다. 셰필드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전반전에 첼시는 역전에 성공했고, 후반전에 또 연속골이 나오면서 4대1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첼시에서 가장 핫한 선수가 바로 하킴 지에입니다. 뭐 티모 베르너나 카이 하베르츠가 될 줄 알았는데, 카이 하베르츠는 지금 코로나 양성 반응 때문에 아예 쉬었고, 티모 베르너는 생각보다, 나는 티모 베르너가 되게 많은 골을 넣었다 생각했는데 그거는 이제 시즌에 비례한 거고, 리그에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 그냥 부족하다라고만 할게요. 네. 오히려 하킴 지에가 초반에 약간 적응 못하는 거 아닌가 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조금 지나니까 바로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최근에는 하킴 지에가 가장 첼시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잘 하기도 하고, 램파드가 칭찬을 많이 하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하킴 지에가 저렇게 보이는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마법을 부리고 있죠. 네. 주말 경기, 이 라이프치히와 프라이브르크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제 코리안 더비니까, 저도 좀 이제 이 중계가 안 되니까, 안 돼도 뭐 황희찬이 선발로 나오던, 정우영과 권창웅의 둘 중에 한 명이 선발 나오던, 누군가 선발 나오면 입중계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선발로 나오진 않았죠. 네. 이날 교체 출전한 황희찬이 결국 평점을 6.1점 받았고, 프라이브르크의 권창훈과 정우영도 뭐 그 평점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비슷해요. 네. 다, 세 명 다 짧은 시간을 뛰었고, 뭐 짧은 시간 동안 보여준 게 당연히 없으니까 짧은 시간 동안 뭘 하겠어요. 그래서 둘 다 평점이 셋 다 평점이 안 좋았죠. 네. 이 코리안 더비에서의 코리안 트리오가 존재감이 거의 없었으며, 라이프치히의 황희찬과 프라이브르크의 권창훈, 정우영 모두 벤치에서 시작했고, 이후 짧은 시간 동안 교체 출전만을 했을 뿐입니다. 정우영은 미드필더에서 어느 정도의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지만, 나머지 황희찬과 권창훈은 뭔가를 보여주기에도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결과는 3대0으로 라이프치히가 승리했고, 경기 후 평점에서 황희찬은 팀 내 최저 평점인 6.1점을 받았고, 권창훈은 어차피 패배한 팀이니까 더 이제 안 좋은 평점이 있었지만, 권창훈, 정우영도 6.1, 6.2 이렇게 좋지 않은 평점을 받았고요. 다른 프라이브르크 선수와는 뭐 크게 다르게, 네. 보여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네. 요즘에 손흥민, 이강인 빼고 다들, 그쵸, 이강인은 조금 나아졌고, 손흥민은 뭐 워낙에 굳건하니까, 좀 손흥민이 경기력이 안 좋아도, 네, 워낙 인정받고 있는 선수니까 뭐 상관이 없고, 손흥민은 뭐 그냥 항상 논의를 쳐야 될 것 같아. 이제 뭐 유럽에서 이런 선수들 뭐 잘 지내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는 수준이니까, 손흥민은. 뭐 황의조, 황희찬, 정우영, 권창훈 뭐 있는 그 선수들도 그렇고, 왜냐면 황의조도 이제 선발급이었고, 황희찬은 이제 잘츠부르크에서는 완전 핵선발이었고, 물론 뭐 라이프치히에서는 첫 번째 시즌이니까. 정우영은 이제 다시 한번 임대 얘기가 나올 것 같아. 겨울 되면, 겨울 이적 시장 열리면. 권창훈이 문제예요. 권창훈이 군대도 가야 되고 올림픽도 뽑히려면은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은 권창훈과 황희찬은 국가대표팀, 성인대표팀 그 멕시코과의 경기 치를 수 있죠. 권창훈은 멕시코 경기만 치르고 프라이브르크로 돌아갑니다. 네, 아쉽게도 어쩔 수가 없어요. 카타르와의 경기는 안 뛰고, 정우영도 올림픽 대표팀에 소집되었어요. 네, 이집트 가서 한 경기만 뛰고 온대요. 아마 브라질 경기만 뛰고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권창훈이 면제 여건 안 되면 캐리어 복구 모르겠어요.
일단은 면제 안 되면 K리그 와서 좀 뛰다가 상무팀 가야 되니까. 네. 그렇게 가겠죠, 아무래도. 지금 뭐 권창훈이 갑자기 면제될 수 있는 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뭐 권창훈은 뭐 이제 문제라고 할 것도 없고 사실 와야지 뭐. 아쉽지만 저는 권창훈을 되게 좋아하지만 권창훈은 또 무릎 수술도 했고 심한 부상이 있었는데도 그 면제 사유에 들어가는 수술이 아니다 보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또 대한민국 남자는 가야 되는 거니까 가야죠. 네, 아쉽지만 가야지. 어쩔 수가 없지. 네, 안녕하세요. 가야 되니까 뭐 와야 되는 거고. 네, 오면은 뭐 상주 가야죠. 네. 또 금방 가요. 또 남의 군 상황 금방 가더라고. 뭐 내가 권창훈 걱정할 것도 아니고 지금 상황이. 아무튼 권창훈이 좀 독일 가서는 좀 잘 되길 바랬고 잘 풀리길 바랬고 프랑스에서는 그래도 그 디종에서 마지막 당했던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래저래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감독이 워낙에 또 국가나 베스트 11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브르크 감독이 워낙에 오래 또 팀에서 감독을 했고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해야지. 네. 그냥 뭐 상황이 안 좋다. 일단 뭐 이강인도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강인이 뛰는 거야 다행인데 팀 상황이 안 좋으니까. 네. 손흥민만 네 다행입니다. 네. 지금 상황으로는 나머지는 다 안 좋아요. 해외에 있는 한국 선수 중에 지금 상황이 좋은 선수가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손흥민 말고 보르도도 지금 상황이 안 좋고 뭐 이거 이강인은 최근에 이제 선발로 나온 경기에서 그래도 이제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서 좀 보여준 게 있었잖아요. 중거리 슛도 한 번 있었고. 근데 이강인에 대한 평가는 항상 되게 반반이에요. 한쪽은 그러니까 스페인 현지 내에서도 한쪽은 너무 좋았다. 이강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볼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데가 있고 또 반대쪽 한쪽은 이강인에 대해서 좋은데 얘가 오면은 정말 잘하고 그다음 팀에 도움이 된 건 맞는데 쓰기가 어렵다. 과연 지금 현재 감독인 사람이 이강인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인가? 이강인이 계속 이렇게 발렌시아에 남으면 그런 원래 이강인을 잘 쓸 수 있는 쓰임새로 쓸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약간 의구심이 항상 되는데 그 의구심에 대해서 감독만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강인의 활동량, 뛰는 양, 그 다음에 이제 뭐 스타일을 좀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원래 이강인이 공리에 들어가야 되는 원래 포지션이지만 이번 시즌 들어가기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아마 9.5번 자리 좀 이제 공리에서 스트라이커로 가는 그런 이제 자리로 뛰게 될 거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했죠. 사실 그렇게 뛰었던 한국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안종환 선수. 안종환은 사실 원래 미드필더 출신이고 우리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안종환을 이제 공격수로 기억하는데 뭐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원래 안종환의 처음에 시작된 포지션이는 이제 8번 자리. 네. 그 자리에서 9.5번 되고 9번 자리에 가게 되는 과정이었죠. 피르미노도 원래 호펜하임에서 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였고 9.5번 가면서 이제 9번 되는 그런 약간 자리였고 그런 스타일로 이제 쓰려고 했는데 또 이강인이 가지고 있는 피지컬적인 한계나 신장적인 한계나 뭐 스타일적인 한계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걸 이제 본인이 더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이러면은 뭐 나아지겠지만 지금은 이제 좀 쓰는 거에 있어서 좀 생각이 많아진다. 어렵다. 감독이 잘 쓸 수 있을까? 발렌시아에서는 제대로 쓸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하니까 뭐 본인이 스타일을 바꾸던가 아니면 본인의 이제 잠재력을 이끌어줄 새로운 감독이 오든가 뭐 이런 어떠한 상황이 올 수는 있는데 당장 뭔가 좀 확 바뀌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뭐 레알 마드리드 경기에 잘 했으니까 칭찬이 더 많더라고요. 네. 다음 소식은 이동국의 현역 마지막 경기가 FA컵 결승 2차전이었고 이동국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황희찬 완전 주눅 들어서 절어버리던데 나겔스만이 얘를 너무 주눅등. 이게 약간 뭐 우리가 뭘 줬다 하지? 약간 그 눈치 준다 하나? 눈치 준다 꼽 준다.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나겔스만 항상 황희찬 인터뷰가 나오면 칭찬해요. 항상 해외 뉴스 보면은 항상 칭찬이에요. 근데 단점을 확실하게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황희찬 보고 말하는 거는 이제 들어가는 타이밍 기가 막히다. 그리고 도전적이고
그런 모습이 매력적인데 들어가는 타이밍이 있으면 나오는 타이밍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습을 당하거나 아니면 빨리빨리 어떻게 상황을 급변시켜야 될 때가 있는데 황희찬이가 들어가는 타이밍에는 좋은 선택하지만 나오는 타이밍에서는 좋지 않은 선택한다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거 보면은 뭐 이거는 선수가 바꿔야지. 감독이 이렇게 비판하면. 네. 그거를 못 꼽준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쓰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원해서 데려왔고 라이프치히가 사실 황희찬도 쉽게 데려온 게 아니거든요. 돈을 꽤 써가지고 데려온 거고 황희찬에게 직접 연락했고 황희찬에게 너를 어떻게 쓸지도 나게스만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를 뭐 주눅들게 한다. 그 정도의 이야기나 그 정도의 멘트에 인터뷰에 주눅이 들 거였으면은 유럽에서 뛰면 안 되지. 황희찬도 알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이해 못하는 선수가 아니라 황희찬도 이제 유럽에 떠난 지 꽤 오래된 선수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선수고 네, 본인이 이겨내야죠. 어쩌겠어요. 네. 다 똑같아요. 다 무린이도 그 유명한 애들 꼽주고 하는데 뭐 못하면은 비판 받는 거고 혼나는 거지. 좀 주눅 줬다 생각하진 않아요. 이등국과 전북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이 네. 맞고요. 이번 FA컵 결승 2차전이 선수 생활로서는 마지막 경기였다고 합니다. K리그 우승과 FA컵 우승을 이제 마지막 은퇴하면서 모든 걸 다 들어 올렸고 이등국이 유일한 트로피가 없던 게 이제 FA컵 우승인데 FA컵 우승까지도 하면서 이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 그 영광을 누렸고 현역의 마지막 순간을 모두 우승으로 장식하면서 최고의 은퇴를 하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선수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까지 가기에는 몸 상태가 네. 그때까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도자 그 수업에 엉켜요. 스케줄이. 그래서 이제 본인은 이제 지도자 수업에 더 열중하고 싶어 하니까 선수보다는 선수라는 그런 이제 뭐랄까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이제 뭐 끝나고 완전히 다 끝나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타이밍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구스타보 해줘야죠 뭐. 그리고 이제 그 젊은 공격수 이름 뭐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뭐 그 리틀 라이온킹, 베이비 라이온킹. 네. 아무튼 그 친구도 해줘야죠. 걔 이름 뭐였지? 조 뭐였지? 모르겠네. 갑자기 생각나네. 걔 이름을 부를만. 조규성. 조규성 있으니까 그 둘이 알아서 해줘야지. 지도자 전북에서 이어가나요? 모르죠 뭐. 자기가 뭐 지금 지도자 수업 받는 거는 성인들 이 프로 선수들을 지도하고 싶어서 받는 수업이긴 한데 또 이제 기본적인 또 지도자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올라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바로 이제 프로팀에서 코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본인이 이제 아마 오퍼를 받을 테고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아직 뭐 지도 수업 받지도 않았는데 네. 그걸 알 수가 없죠. 민현의 킴미가 이 수술을 끝마쳤습니다. 킴미도 이 오른쪽 외측 반월판 부상이 있었고 그 수술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 민현 의료진이 아마도 킴미가 돌아올 수 있는 시간대가 빠르면 1월달 그때쯤에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자신들도 그 시간을 목표로 킴미를 이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은 일단 수술은 끝냈고 킴미가 1월달에 뛸 수 있도록 같이 돕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킴미도 부상이 있었어요 최근에. 요즘 반월판 부상이 2명이나 지금 오늘 이야기했네요. 안스파티하고 이 미넨의 킴미까지. 이동국 그렇죠. 당분간은 뭐 아스날이 그 아스톤 빌라에게 홈에서 충격패를 당하면서 아스날은 11위, 아스톤 빌라가 6위가 되었습니다. 아스날 홈에서 펼쳐진 이 아스날과 아스톤 빌라의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경기에서 홈팀 아스날이 아스톤 빌라에게 3대 0으로 패배를 당했고, 리버풀도 개털더만 아스날도 아스날 그만큼 털진 않았는데 3대 0이면은 무실점에 털은 거니까. 네. 이 경기 끝나고 아르테타 욕을 지금 바가지로 먹고 있어요, 지금.
특히 아스톤빌라 공격수 올리 와킨스가 멀티골을 득점하면서 팀 승리에 이제 MOM이 또 되었고, 아스날은 이번 패배로 인해서 맨시티와 골 득실차에 뒤처진 11위에 머물렀습니다. 이것도 웃기죠. 맨시티가 좀 경기를 덜하긴 했지만 맨시티의 골 득실차에 뒤처진 11위도 웃기다. 솔직히. 승점 3점을 획득한 아스톤빌라는 첼시와의 승점이 같은 이제 상황이고, 첼시가 5위이기 때문에 6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올 시즌 아스톤빌라와 이제 좋은 경기를 펼쳤던 팀들이 많이 없나 봐요, 생각보다. 왜냐면 아스톤빌라가 지금 원정 경기 무패 행진이에요. 네. 아주 좋은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톤빌라가 사실 솔직히 말하면 매년 그냥 강등 가냐 안 가냐 이런 상황이 있던 팀인데, 요즘에 원래 더 좋았죠, 순위가 원래 이거보다. 근데 이제 좀 살짝 내려오면서 상태 안 좋나 이랬는데, 또 아스널 홈에 가가지고 깨부시고 와가지고, 네. 지금 이 아스톤빌라의 상승세가 또다시 올라갈 것 같고, 이 아르테타 감독은 욕을 바가지 먹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달리 생각함. 경기 보니까 오바메양이 오바메양 말고 나머지가 공격을 못함. 맞죠? 예. 그 오바메양만 막으면 끝남. 근데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뭐 도르트문트에서 오바메양 잘했을 때도 주변의 선수들이 좋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공간이 활용되고 같이 속도를 올려가지고 빌드를 올리면 상대가 이래 맞고 저래 맞고 여기 맞고 저기 맞고 막아도 이제 계속 물이 새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말 그대로 오바메양 쪽만 좀 잘 막으면 물이 안 새는 거지. 아스톤빌라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많이 캐치하고 있고, 이게 아스톤빌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팀들도 다 이제 요즘에는 그 최상위권, 지금 우리가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최상위권이라고 말하면은 뭐 빅6라고 하잖아요. 빅6에 들어간 팀들이 이제 뭐 리버풀, 맨시티, 첼시, 아스널, 맨유, 어디 하나 빠졌는데 지금? 리버풀, 맨시티, 첼시, 아스널, 맨유, 토트넘. 토트넘까지 껴가지고 그냥 빅6라고 하는데, 이제 몇몇 팀, 그니까 뭐 리버풀, 맨시티, 첼시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 리버풀, 맨시티는 확실하고 첼시도 그냥 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요런 몇 팀 빼고는 사실 이제 막아야 될 선수가 확실하게 타겟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외의 선수들이 좀 해줘야 같이 이제 리그 분위기 살거나 이 팀 분위기 사는데, 요게 조금 어려워요, 요즘에. 보니까. 다 똑같은 이제 힘듦을 안고 있는 거죠. 이게 뭐, 코로나 때문에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 전술적인 부재, 그 다음에 이제 뭐 램파드나 아르테타나 다 신인 감독들 축에 들어가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다고 막 얘기 나오고 있고 하고, 네. 아스날은 지금 상황이 이래저래 좋지가 않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자위 영상이 유출된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인 제니트 소속의 스트라이커 아르뎀 주바의 그 자위 영상이 유출이 되면서 섹스 스캔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영상이 왜 올라와 있는지, 올라가게 되었는지의 경위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고, 이 주바는 일단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은 닫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일단은 아니 일단은 뭐 몸캠을 당했건 뭘 했건 상관없는데, 그걸 왜 찍어놓은 거야?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 본인이 뭐 그냥 뭐 호기심에 찍어봤는데 뭐 해킹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하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뭐 이게 찍게 되었는데 뭐 이렇게 말을 하든가, 뭐 좀 솔직한 게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그 러시아 국가대표 선수인데 이슈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고, 이게 계속 입닫는다고 이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자신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냥 뭐 인터뷰를 안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말을 해야지 뭐. 아무튼 영상이 유출이 됐다고 하네요. 이 보이는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의 틸로 케어러라는 독일 선수고요. 수비수입니다. 이 선수도 부상 때문에
한 몇 달간 못 나올 것 같습니다. 리그왕 렌과의 경기에서 36분에 교체가 되었던 캐런은 아마 몇 달간 경기에 뛰지 못할 것 같고, 이 골반 부상으로 인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풀백이냐고? 이게 정확한 주 포지션은 사실 중앙 수비로 봐야 되는데, 그때 풀백을 좀 시켰죠. 그때 파리에서 그 자리 보레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때 또 곧 잘해가지고. 네. 원래는 본인은 중앙 수비를 더 뛰고 싶어 하고 좋아해요. 아직 그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수술을 해야만이 좀 이제 이 골반 통증에서 아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클럽과 선수 모두에게 이상적인 상황은 수술이다 보니까 이 수술을 할 것 같습니다. 파리는 현재 케어러 이 골반 쪽 내전근 쪽에 통증을 느끼고 있다고 하고, 케어러는 올 시즌 6경기만을 뛰었으며 이미 또 사타구니 통증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상으로도 이제 몇 주간 못 나온 적이 있었는데, 또 골반 통증이 또 있어가지고 아마 수술을 진행할 것 같습니다. 첼시에서 아스날로 이적한 윌리안이 점점 아스날에서 짐짝이 되고 있습니다. 첼시에서 아스날로 이적한 후로 윌리안은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여주었고, 앞으로 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스날에서 또 다른 퇴물로 전락할 것입니다. 아스날이 윌리안과 3년 계약을 맺는다고 했을 때 다들 놀랐었고, 현재 윌리안의 주급은 10만 파운드, 1억 4,500만 원이 넘고, 이 계약은 윌리안이 35살이 되면 끝이 납니다. 아스날 팬들은 나이든 선수에게 고액 주급을 주는 것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데, 2018년도에 외질과 주급 35만 파운드, 5억이 넘는 금액으로 계약을 한 것이 떠오를 것입니다. 물론 이제 외질과의 금액은 상당히 갭이 크죠. 얘는 이제 1억 4,500만 원이고 외질은 5억이 넘으니까. 그래도 뭐 아까운 돈은 아까운 돈이지. 아스날은 그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였지만 현재 윌리안의 모습을 보면은 똑같은 실수를 다시금 되풀이하는 것 같다라는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윌리안은 와서 점점 똥을 싸고, 페페는 갑자기 나 경기 더 많이 뛰고 싶다 이지랄 하고 있고, 아르테타는 뭐 상황이 나아질 거다 이지랄 하고 있고, 아스날 팬들만 속이 썩어 뭉들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아스날이 이래저래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요. 커뮤니티 가도 맨날 원래 아스날 팬들이 팬들끼리 잘 안 싸거든요. 원래 아스날 팬들이. 왜냐면 자기도 알거든. 그런 거 아스날 팬들은 항상 분위기가 그거예요. 씨발 서로 기분 안 좋으니까 건드지 말자 이런 거예요. 딱 봐도 느껴져. 그래서 한번 그러다가 아스날 팬들이 뭔가 좀 약간 기분 안 좋은 사람이 있거나 하면은 그 중에 한두 명 튀어나와가지고 막 어그로 끌어. 그래도 금방 좀 수그러지는데, 요즘 이제 그 타팀 팬들이 아스날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막 김도훈 종신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아르테타 잘하는 거 아니야 하면 이제 아스날 팬들이 못 참고 나오는 거지. 댓글에 씨발 잘하고 있다고? 뭘 잘하고 있는데 말해봐요. 하나부터 열까지 말해봐. 당신이 아스날 경기 뭘 봤고 언제부터 봤고 어딘데 어디 좋아하는데 말해봐. 어디 뭐가 잘하고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급발진을 막 하더라고. 그러면서 막 엄청 싸워요. 요즘 싸움이 많아요. 아스날 팬들이 화가 많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아스날이 아르테타 왔을 때 그냥 뭐 펩한테 배운 게 있으면은 그래도 뭐 옆에서 잘 보자 했었으니까. 그리고 아르테타가 또 맨시티에 있었을 때 성적이 좋았으니까 맨시티가. 그래서 뭐 그런 거 잘 가져오고, 아스날도 사실 지원 안 해준 건 아니잖아요. 막 엄청나게 물심양면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아르테타를 좀 믿고 지원해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도. 근데 지금 뭐 이래저래 상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상황이. 영입한 선수들 중에 뭐 누군 괜찮고 누군 아니기도 하지만 뭐 그건 다 똑같지만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평균적인 레벨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스날 평균적인 레벨이 아르테타가 에미리보다 훨씬 떨어진다 이거죠.
따지고 보면. 왜냐면 그냥 커리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우승 뭐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 쉴드 뭐 요런 거야. 요런 거야 이제 좀 더 이제 트로피를 가져온 게 있지만 FA컵 그런 거 있지만 상황이 좋지가 않다. 에메리보다 모든 걸 경기력, 그러니까 이거를 커리어적인 부분 빼고 말 그대로 경기 대 경기로만 보면은 아르테타가 에메리보다 많이 좋지 않다라는 분석 결과가 나올 만큼 지금 에메리와 비교가 들어갔고, 비교가 들어간다라는 거, 전임 감독과 비교가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 아르테타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언론의 소스들이나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라는 예고편이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아스날이 지금 좀 상황이 좀 분위기가 많이 안 좋죠. 네. 그래서 저 요즘에 커뮤니티에서 아스날 이제 닉네임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화내는 거 보면은 그냥 안 싸웁니다. 근육이완 맥그리거님 슈퍼채팅 만원 조던. 김도훈 종신 실망이네요. 키키키키키으 다 울산 감독 추천 받습니다. 히히히으. 근육이완 맥거리거님, 네, 많은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김도훈 종신 실망이네요. 왜 실망해요? 난 김도훈 안 좋아요.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울산 선수들을 안 좋아할 만한 내가 나한테 사건 없고, 김도훈 안 좋아요. 내가 누누이 말했던 K리그 사대천왕 감독 있었잖아요. 네. 그 중에 이제 김도훈이 있었거든요. 그 사대천왕이 좋은 사대천왕이 아니야. 내가 또 뭐라 했지? K리그에서 사라져야 될 사대천왕이라 해가지고 되게 뭐라 했었는데? 내가 그때 뭐 어떤 단어를 썼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없는데 그때 있던 네 명이 감독이 이제 황선홍, 서정원, 김도훈, 그 누구지 또 한 명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냐? 조성환, 옛날 조성환, 제주 조성환. 그렇게 해서 네 명을 불렀었죠. 나 뭐라 했는데 그때 되게 비판하면서 뭐라 했는데? 저는 저는 그래서 저는 뭐 종신이라는 말을 안 좋아해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당하는 당사자 팬들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거든. 나도 옛날에 지금은 뭐 없지만 성유종신이라 할 때 제일 기분 안 좋았어요. 사람들이 이제 웃기니까 재밌으니까 쓰겠지만 나는 이제 당하는 입장이니까 수원 경기 중계할 때 윤성이 있을 때 그때 막 그러면은 짱나더라고. 그래서 나 그런 걸로는 안 놀립니다 사실. 네. 세제미디움 이런 거. 네. 그런 건 제 당해봐서 얼마나 짱나는 건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안 놀리고 난 놀리면은 다른 걸 놀리지. 야씨 울산은 맘만 먹으면 놀리려고 맘만 먹으면은 별의별 걸 다 돌릴 수 있어. 근데 요즘에 내가 울산 분위기 안 좋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홍철도 다친 거 좀 나도, 홍철이 이제 수원 선수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 좀 안 좋고 하니까 그냥 우승한 것도 느낌이 어떤지 아니까 내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지금 울산만 괜찮았으면, 마음만 먹었으면은 더 놀렸지. 마음만 먹었으면은. 근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지. 이게 놀리는 것도 다 똑같지만 분위기 따라 놀려야지. 요즘 같은 분위기에 놀리면은 욕 처먹어. 진짜.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좀 이렇게, 시즌 다 끝나고, 아침도 다 끝나고 하면은. 울산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침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잘할 수 있으니까. 메모 좋으니까. 또 아침 준비 잘 하면, 네. 이번에 기성용 아버지 부산 단장, 기영옥 단장님이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거 말씀드리면, 뭐 그분이 나한테 잘해준 건 없지만, 일단은 기영옥 단장님은 사실 축구에 대해서 되게 약간 좀 진보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에요. 나이는 있으신데 생각보다 뭐 이게 기영옥 단장이 이제 광주에 있을 때 되게 꼰대 스타일을 많이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기영옥 단장님이 광주에 있을 때 돈도 안 받고 일했어요. 광주 팀이 어려운 팀인 거 아니까 돈 안 받고 일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능력 그대로 좀 이렇게 뭐 말 그대로 재능 기부하신 분이에요. 말 그대로. 재능 기부하신 분이고 기용욱 단장님이 나가면서 광주 구단이 조금 프런트가 개판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기용욱 단장님이 중앙에서 이제 좀 아무리 핵심적인 분이다 보니까 잡아준 게 있었는데 기용욱 단장님이 나가시면서 또 파벌 생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박진석 감독이 이래저래 막 치이고 저래 치이고 했던 게 그런 이유고 이제 기용욱 단장이 있었으면은 광주 약간 프런트 관련된 일 안 좋았던 일 그 스포츠 지니어스에서 나왔던 그런 이제 기사도 안 나왔을 거예요.
어떻게든 뭐 수습을 했거나 그런 일 없게끔 했거나 했을 텐데 다 기용단장 나가고 나서 이제 안 좋은 일이 나온 거라 좀 지금 부산 같은 경우는 정상 궤도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불이 강등됐으니까. 지금 기용단장 오시면은 뭐 좀 나아지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아직 놀려도 화도 안 난다. 화 나면 안 되지. 사실 울산 놀려도 화도 안 나. 이제 옛날부터 직관했지만 저기 그 고지엽 감독님 있을 때부터 보셨나 보네. 그죠? 90년도면 그때이니까 시대가. 아무튼 준우승으로 만족합니다. 이완 맥그리님이 이제 저한테 많은 후원 해주셨지만 굴합니다. 절대 우승을 앞에 두고 준우승에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저거는 이제 그 뜻이지. 김도훈 같은 놈으로 준우승 한 게 다행이다. 그 얘기지, 그 얘기. 따지고 보면은. 준우승에 만족하는 사람은 절대 팬도 없고 선수도 없고. 심지어 나도 탑팀 팬인데 마지막에 그 FA컵에서 역전당하면서 그 원두재가 씨 하면서 막 짜증 내더라고. 경기 끝나고. 그러니까 그 뜻이 뭐겠습니까? 얘네만 만나면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자가지냐? 짜증이 나는 거지. 저번 시즌, 이번 시즌 그러면서 그 선수들이 겪는 이동경 준우승하고 리그에서 준우승하고 눈물 흘린 거 보세요. 그렇게 선수들은 정말로 빠기치고 화가 나는데 김도훈만 준우승하고 쳐 웃고 있어요. 가가지고 이동국 옆에 가가지고 아니 그래 뭐 자기도 이동국과 같이 한 세대에서 선수로 뛰어봤으니까 이동국 은퇴하는데 뭐 이런저런 감정이 있으니까 뭐 이래저래 뭐 말해주고 싶은 게 있겠지. 뭐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그런 말을 하는 거 좋아요. 난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씨발 할 거면은 전화로 하든가 꼭 거기서 해야 돼? 거기서 어렵게 온 팬들 그 다음에 거기 뒤에서 진짜 너무 슬프게 앉아있는 쳐다보고 있는 울산 선수들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지 혼자 그냥 이런 거 알고 있다고 그냥 웃고 있는 거야 그냥 뭐 하면서 뭐 괜찮 뭐 이제 뭐 할 거냐 뭐 이런 얘기 했겠지. 응? 정신이 나간 거라니까. 선수들만 그냥 열심히 한번 진짜 우승 한번 해보겠다고 다 왔으니까 우승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1차전에 원조골 먹혔으면 그 2차전에는 좀 다른 전술을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밀고 들어가든가. 그냥 쫄보 새끼야 그냥. 내가 진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K리그에 김도훈 같은 감독이 있으면 흥행이 될 수가 없어. 진짜. 그래서 안 좋아요. 울산도 이제 K리그에서 B클럽이에요. K리그의 B클럽은 이 두 팀밖에 없어요. 전북이랑 울산밖에 없어. 현대가가 다 이끌고 있고, 왜 B클럽이냐면, 성적도 나오지만 그만큼 투자를 하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북만 내가 우승하는 게 아니라 울산도 우승을 좀 해야 된다. 라고 말했던 게, 울산도 계속 그 우승에 압박을 줘야. 상대한테. 전북이 줘야 전북도 돈을 더 쓰고. 그거에 보면서, 이제 울산 현대도 돈을 더 쓰고 하면서 더 좋은 선수가 유입이 되고 리그 퀄리티가 올라가고 수준이 올라가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김도훈 가지고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뭐 다른 데도 비슷하긴 한데 우리나라가 특히나 이제 단장과 감독의 목숨줄이 같아요. 한 줄에 있어. 그러니까 한 줄에서 두 개로 갈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감독이 잘하면 단장도 면이 쓰고 좀 뭐 힘을 좀 낼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울산이 투자를 해줬는데 준우승만 지금 연속으로 한다? 울산이 투자 해주겠어요? 해줄 수 있겠지. 야 이번엔 꼭 해봐라 했는데 또 거기서 안 되면 그때부터는 진짜 키웠을 수 있어. 현대고 애들만. 그나마 현대고가 수준이 높아가지고 현대고 애들이 괜찮으니까 다행이지. 그것도 아니었으면 조질 뻔했어. 지금이야 좀 리빌딩하는 거. 근데 뭐 울산에 몇몇 핵심적인 선수들 있잖아요. 김도훈이 항상 쓰는 선수들. 뭐 신진호, 이청용. 그다음 또 누가 있을까? 뭐 이근호도 지금 뭐 결국에는 뭐 조금씩 나오긴 했지만 다들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노장 선수들이에요. 말 그대로 거기는. 그러니까 오래 했어야 되는데. 그 힘을 가져가면서 힘은 힘대로 가져가고 리빌딩도 리빌딩대로 가져가면서 좀 했어야 되는데 몰라 뭐
우리 팀은 아니지만 어떡하겠어요. 제주는 앞으로 투자 많이 해줄까요? 뭐 제주는 그냥 기사들 보면은 써있던데? 제주 구단주가 투자해주겠다. 이제 1부리그 가니까 투자해주겠다. 근데 옛날에도 제주가 투자를 해줬어요. 안 해준 거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팔아먹더라고. 괜찮은 애들을. 그래서 내가 이창민도 원래 중국 갈 뻔했잖아요. 그래서 뭐야? 시즌 중간에 왜 파는 거야? 했는데 이게 좀 걔네가 투자를 안 했던 게 아니라 투자를 또 했던 팀이기 때문에 투자한다고 하니까 할 것 같긴 한데 모르겠네. 남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남길이 있던 팀들이 다 남길이 인생이 모에스였어요. 모에스. 항상 없는 팀에만 있었다고. 물론 모에스는 에버튼에서만 없었던 거지. 지금 뭐 그 이후로는 사실 가는 팀들이 좀 뭐 썬더랜드도 뭐 그지 같긴 했지만 뭐 그래도 아무튼 없는 팀에 있다가 좀 투자를 해줄 텐데 그런 게 있죠. 돈도 써본 놈이 잘 써요. 진짜 그건 맞아. 돈도 써본 놈이 잘 쓴다고 이 갑자기 돈 주면은 막 그 쓰는 것도 아쉬울 수 있고 이렇게 쓰기 싫을 수도 있고 좀 뭐 짠내나게 쓰고 싶을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커가지고 이게 좀 어려워요. 진짜로 어렵다 보니까 남기란다. 제주는 일단 뭐 공격수에 때려 박아야지 뭐 선수. 워낙에 그 제주가 득점력은 그렇게 좋지 않았거든요. 그 기업구단 치고는 좀 별 볼일 없는 공격수로 이제 승격을 한 거라. 네. 남길이 뭐 수비도 괜찮고 이 조직력 같은 거 조합시키는 것도 괜찮은데 이 공격수복이 사실 그렇게 없어요. 옛날에 있던 팀들 다 보면은. 그래서 뭐 잘하겠지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지금 기세로는 제주는 뭐 다음 시즌 상위 스플릿 갈 수도 있지. 그만 뭐 투자를 엄청 할 것 같이 막 말을 하더라고요. 뭐 기사 보면은 막 투자 많이 할 거다. 진짜 기대가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보니까 기대가 된다. 많이 할 거다라고 정확히 이 텍스트로 써 있는 거 보니까 네. 뭐 그런 건 확실한 거지 뭐. 자, 다음은 짧은 소식인데 셀타비고의 가르시아 감독이었어요. 이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잘렸어요. 네. 오스카르 가르시아 감독이 더 이상 셀타비고와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고요. 잘렸습니다. 클럽에서는 그동안 보여준 뭐 전문성, 그 다음에 노력 다 감사하다. 잘 살아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 코멘트가 있었고요. 가르시아 감독이 선수들과 조금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주장이었던 우고마요도 이제 가르시아 감독과 불화 때문에 주장에서 잘리고 팀에서도 밀리게 되었는데 지금 셀타비고 성적도 너무 안 좋고 요즘에 계속 안 좋아서 사실 뭐 셀타비고가 원래 뭐 항상 좋았던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성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적과도 너무 떨어지면서 강등권에 가까운 성적이었으니까 갈 것 같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가더라고요. 결국에는. 네. 선수들과도 사이가 좀 안 좋았고. 레알 마드리드의 발베르데죠. 네, 이 선수가 부상을 또 당했습니다. 메디컬 테스트 결과 오른쪽 경골 부상이라고 하고 한 달 정도 뛰지 못할 것으로 현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제 한국 와서 눈 찢는 걸로 이제 세레모니 하다가 욕처먹은 새끼인데 많이 발전했어요. 네, 원래 그때 한국에 왔을 때도 이제 워낙에 유망주다. 우루과이 유망주다. 얘는 아마 대성할 것 했는데 그 레알에서 버틸 수 있을까 싶었는데 네. 버티더라고요. 발전하고 잘하긴 잘해요. 이게 보면은 진짜 많이 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오늘 부상 소식이 많죠. 예. 피오렌티나가 프란델리 감독을 재선임했습니다. 옛날에도 프란델리 감독이 피오렌티나 감독을 했었어요. 2021년까지 계약을 맺었고 피오렌티나가 원래 이전 감독이었던 이아키니 감독을 잘랐고 프란델리 감독을 선임을 했습니다. 이 감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우리나라 축구협회에서 이 감독을 되게 원했어요. 대표팀 감독으로. 먼저 접촉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탑티어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탑티어 한 두세 명 정했는데 그 중에 들어왔던 분이고 접촉됐고 인터뷰까지 했대요. 그래서 또 대한민국이라는 팀을 좀 맡아주길 바란다. 월드컵까지 좀 이끌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플란디 감독이 시간을 좀 달라고 했다가 다시 물어보니까 못할 것 같다. 이유가 본인은 이 유럽에 남고 싶고 그 다음에 좀 클럽팀을 맡고 싶다. 그게 주된 이유였대요. 그래서 어렵게 접촉해가지고 물어봤었는데 네, 잘 안 됐죠. 네. 세리에 감독들은 돌고 돌지 않나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첼시가 무리뉴 2번 선임하면 와 씨발 뭐 2번이나 선임하냐 하는데 막 이탈리아는 3번씩 선임하는 팀도 있어요. 같은 감독을 잘랐다가 들어오고 잘랐다 들어오고 이렇게. 근데 뭐 돌고 돌기도 하고 얘네는 감독만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선수들도 돌고 도니까 네, 그냥 뭐 공공재 같은 느낌이야. 네. 이 감독도 지금 피오렌티나 다시 재선임된 거니까. 네. 본인에게는 뭐 잘 됐죠 뭐. 이 사진은 클럽의 사무실이에요. 멜우드 훈련장에 있는 클럽의 개인 사무실인데 저기 뒤쪽에 보면은 이제 클럽의 메인 책상이 있고 뒤쪽에 이제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볼 수 있는 곳인데 이제 이곳에서 출근하는 게 클럽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클럽은 멜우드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일을 했고 리버풀은 멜우드에서 마지막 훈련을 마쳤으며 클럽은 이어 사무실에서 경기를 준비한 뒤에 리버풀의 새 악사 트레이닝 센터 이전에 앞서 마지막으로 와서 그냥 뭐 마저 훈련하고 사무적인 일을 본 거죠. 네. 리버풀이 새롭게 이전할 악사 새 트레이닝 센터는 제가 영상으로 고정 댓글로 유튜브 고정 댓글로 남겨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은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이 멜우드 센터는 아마 철거가 될 것 같고 여기에 그 아파트 부지로서 뭐 쓴다라고 이제 현지 기사들이 몇 개 나온 게 있더라고요. 뭐 공사를 들어가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뭐 사라지는 거죠. 역사 속으로. 이 독점 기사인데 프리미어리그 중소 클럽들은 여전히 교체를 5명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펩과 클럽 감독이 강력하게 다시 한번 5명을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함에 따라서 논쟁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 맨시티, 리버풀을 포함한 빅클럽들은 5명의 교체에 대해서 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프리미어리그 중소 클럽들은 빅클럽들에 비해서 로테이션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네, 자신들에게 5명 교체는 불공평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교체 인원의 수가 변경이 된다면 프리미어리그 관계자 회의에서 14개 구단의 동의를 다 얻어야지만 그러니까 이제 최소 14개 구단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20개 팀 중에 14개 팀의 구단을 얻어야 되는데 현 상황에서 14개 구단의 찬성표를 얻기란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몇몇 구단의 고위 관계자들은 그 몇몇 구단들은 다 이제 하위권 팀들의 관계자들인데 인터뷰에서 저번 시즌 말처럼 다시 교체를 5명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벌써 시즌이 시작이 되었고 지금 와서 바꾸는 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뭐 이야기를 한 인터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댓글에 이제 펩한테 3명의 교체나 다 써라. 넌 3명의 교체 다 안 쓰는데 무슨 뭐 5명을 바꾸네 많이 그러고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확히 따지면 이제 2명의 교체까지는 좀 수월하게 갈 수 있는데 3명의 교체까지는 이제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게 이제 3명 교체했는데 다친 선수 나오면 그때는 이제 더 위험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 교체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인 거지 5명 교체하러 가면은 4명까지도 팍팍 쓸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너무나도
많은 선수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게다가 지금 뭐 선수들이 못 쉬어가지고 막 이제 뭐랄까 다친다라기보다는 경기가 더 많은 거예요. 뭐 그게 그 말이긴 한데, 이게 이제 유럽은 네이션스 리그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션스 리그 때문에 선수들이 이번에 나가면 우리는 두 경기잖아요. 우리 대표팀은 브라질한다. 우리 멕시코하고 카타르하고 두 번 하는데, 유럽 애들은 세 번씩 해요. 평가전 하나, 네이션스 리그 두 개 하다 보니까 독일 대표팀 선수들 중에 몇몇은 이제 그 친선 경기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티모 베르너는 이제 독일이 3개 경기 하는데 친선 경기 하나는 안 뛰기로 약속을 해가지고 그건 안 뛰고 나머지 2개 네이션스 리그만 뛰겠다 하는 선수들 되게 많아요 지금.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금 뭐 일본에서 거부한 거, 그러니까 일본에서 올 수 있는 김영권, 그 다음에 김승규 안 오죠. 일본 팀에서 거부해서. 그 다음에 중국 선수들, 중국 선수 이상하네. 중국 클럽 선수들 박지수, 그 다음에 김민재 둘 다 안 와요. 이거는 뭐냐면 그쪽에서 거부한 거예요. 피파 룰이 있는데 피파 룰을 내밀면서, 이런 피파 룰이 있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런 5일 자가격리 관련된 뭐 피파 룰이 있으니까 우리는 선수 안 보내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김민재가 와서 멕시코 경기 때 좀 뭘 좀 보여주면 유럽으로 가는데 많이 도움이 될 텐데, 전 그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운데 어쩔 수가 없죠. 뭐 거기에 속돼 있는 거니까, 지금 상황은 거기 돈 받고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지금 광저우다, 그 다음에 베이징관 다 김민재하고 박지수 거부했고 나가는 거, 그 다음에 간바오사카는 이제 김영권 나가는 거, 가시와 레이소는 김승규 나가는 거 거부했기 때문에 그 4명의 주전 선수들, 3명이라 해야겠다. 박지수는 사실 주전까지는 아니니까. 아무튼 그 3명의 주전 선수들은 못 오고, 그리고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상황이죠. 수비 조직력에서 김영권하고 김민재가 핵심인데 그 둘 다 안 와요.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그렇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럽도 이런 건 똑같아요. 아무리 유럽이 가까이 있고 해도 다른 나라 가는 거 고생이고, 어디 갔다 오면 힘든 건 똑같은데, 똑같은데 이제 뭐 3경기씩 하니까. 근데 그 3경기를 다 쓸 수도 있거든, 감독들은. 왜냐면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자주 못 하고, 네이션스 리그 또 솔직히 누가 못 하고 싶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래저래 또 말이 많죠. 우리 입장에서는 멕시코라는 아주 축구로 강대국이랑 싸우는데 메인 주전 수비수를 못 쓴다라는 거는 조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벤투는 말은 안 하지만 많이 아실 거예요. 김영권, 김민재가 메인이잖아요. 정말 베스트 11 중에 메인. 김승규도 뭐 벤투가 좋아하니까 메인이었을 거예요. 근데 조현우로 대체한다 쳐도 수비는 사실 그 둘을 대체한다라는 느낌이 없거든요. 조현우는 김승규를 대체한다는 느낌이 있지만, 김민재, 김영권은 대체라기보다는 그냥 땜빵? 없으니까 쓸 수밖에 없는? 그냥 마지못해? 그냥 그런 느낌이, 솔직히 말하면. 에미리보다 더 많은 패배, 낮은 승률, 더 적은 골을 기록하고 있는 아르테타와 에메리에 관련된 분석입니다. 이 같은 28개의 게임을 보고 이제 분석을 한 거죠. 불과 일주일 전에 아스날은 매우 중요한 승리, 1대0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맨유 원정에서의 승리였죠. 하지만 맨유 원정의 승리가 달콤한 맛이 그냥 사라진 게 홈에서 아스톤 빌라에게 3대0으로 졌기 때문에 맨유 1대0으로 이긴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네. 리그 28경기에서 전임 감독인 에메리와 비교하면 아르테타 감독은 스탯이 꽤나 좋지 않습니다. 에메리의 축구 스타일은 기록에서 확연하게 이게 나왔는데, 수비력을 공격과 맞바꿔 가면서도 7실점하는 상황에서 아르테타보다 19골을 더 넣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승패는 에메리가 아스날에서 28경기 만에 17승을 따는 반면에 아르테타는 13승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현재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럴 거면 에메리 왜 자른 거냐? 아르테타의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장점을 볼 수 있는 거냐? 어느 부분이 강점인 거냐? 어디를 봐야 되는 거냐? 뭘 보고 아스날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지만, 모든 수적인 부분에서 좋은 거는 에메리 시절이 다 좋고 나쁜 거는 아르테타가 다 나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 팬들도 이걸 아니까 속이 네, 답답한 거죠. 네. 현재 도르트문트에서 뛰고 있는 2003년생 주드 벨링엄입니다. 네. 근데 이 선수가 잉글랜드 성인 대표팀에 콜업이 되었습니다. 원래 뭐 그 밑에 있는 뭐 연령별 대표팀에는 뽑힌 적이 있었는데 성인 대표팀에는 처음으로 이제 콜업이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금 잉글랜드 대표팀에 들어가 있는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 사우스햄튼의 제임스 워드 프라우즈나 리버풀 아놀드가 다 부상으로 대표팀에서 하차했고 이 주드 벨링엄이 네, 콜업이 된 겁니다. 뭐 궁금하네. 나도 얘기만 들었지 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영상으로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 봤는데 풀 영상으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궁금하네요. 맨유의 루크쇼가 최대 6주간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맨유의 왼쪽 풀백 루크쇼가 스캔을 해본 결과 햄스트링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최대 6주간 결장이 불가피한 상태입니다. 지난 시즌 석 달 동안 부상 아웃을 당했던 이 루크쇼가 다시 부상 때문에 네, 팀을 떠나 있을 것 같고 네, 다행히도 그나마 다행히도 이 부상 정도는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예상 결장 기간은 이제 짧으면 4주, 조금 더 길어지면 6주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루크쇼가 빠진 빈자리는 코로나에서 회복한 이 텔레스, 포르투에서 이적한 텔레스나 아니면 뭐 급하게 채우면은 브랜든 윌리엄스도 있으니까 그 두 선수가 당분간은 루크쇼의 자리를 메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K리그가 사람들의 일상에 녹아들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뉴스이며 K리그가 내년부터 새로운 로고를 사용합니다. 이 새로운 로고는 이 스타벅스 브랜드 아이덴티티 BI를 반영한 이제 로고로 조금 사람들이 조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색감과 문양을 이제 만든 것이고 다양한 MD 상품을 내놓아서 이 K리그가 자연스럽게 일상에 스며들어서 K리그의 핵심 가치로 팬과 구단, 선수와 연고지의 지역사회로 이 소통과 유대감을 가지게 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 로고가 활용될 것으로 뭐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제 한 얘기인데 뭐 이게 MD 사업이 결국에는 뭐 이런 K리그 관련돼 있는 우리가 MD라고 하면은 뭐 구단에서 여기 축구 구단이 아니니까 일단 이 K리그 로고에 대한 MD라고 하면은 우리가 흔히 요즘에는 볼 수 있는 게 뭐 휴대폰 케이스 아니면은 뭐 티셔츠, 모자 요런 것들을 뭐 잘 활용해서 자연스럽게 이 K리그가 사람들의 일상에 잘 파고들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구단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야구는 이제 사실 구단들의 이 MD 용품들이 상품들이 잘 나가잖아요. 각 구단마다. 근데 이제 축구는 그런 것보다 그냥 K리그 자체의 상품화를 좀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팬들에게 뭐 스며들겠다라는 건데 습자지도 아니고 뭐 뭘 스며들겠다라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저거 문양으로 얼마나 뭐 다양한 MD 사업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약간 팬들이 만들어 놓은 이제 방송 중계에 관련돼 있는 저 로고 이용 이런 거를 봤는데 좀 깔끔한 건 알겠는데 모르겠어. 뭐 또 잘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제 아무튼 이런저런 사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사업 자체가 뭐 돈을 벌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K리그의 대중화를 이제 이번에 좀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K리그 시상식 때 이제 이게 나왔는데 네.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팬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오늘의 축구 뉴스는 모두 팬코에서 발췌했음을 다시 한번 밝히는 바이며 네. 그 외에도 유튜브, 락사, FM네이션, FM코리아에서 좋은 기사들을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유튜브로는 이제 제가 약간 이제 달락달락 나누는데 통합적인 축구 뉴스 그 다음에 토트넘 뉴스가 요즘에 손흥민이 잘하니까 토트넘 뉴스 따로 만들고 한국 선수 뉴스 따로 만들고 이렇게 좀 달락달락 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만. 너무 나누면 보기 힘드니까. 네. 그 정도로만 이제 나눌 것 같고, 음성으로는 다 다 이제 합쳐가지고 팟빵에 올리고 있습니다. 팟빵에. 그래서 혹시라도 뭐 운전하실 때, 버스 타실 때, 뭐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는 음성만 들으시고, 뭐 보면은 울렁거려 멀미해. 그 지하철 타다가 버스 타다가 토해봐 안 좋아. 그러니까 음성으로 들어주시고, 또 영상으로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이만 녹화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